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암기장 쟁점 8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가구제는 이제 집행정지하고 그다음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집행정지 위주로 출제가 지금까지 됐고요. 자, 그래서 집행정지에서 이제 출제가 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행정소송법 제23조죠. 그래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이게 이제 기출 강평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 처, 거, 손, 긴, 공, 본. 그쵸? 개, 처, 거, 손, 긴, 공, 본.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부 처분은 이제 논란이 있죠. 우리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요건은 누구요? 적극적 요건은 그 신청인이 주장 소명하고요. 그다음에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소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적극적 요건을 보면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분이 존재하고, 거부의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갱신 거부 이런 거 할 때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거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렇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수 견해는 제한적 긍정설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유무형의 손해 모두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긴급한 필요의 존재. 그다음에 공공복리의 소극적 요건, 행정청이 주장 소명,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그렇죠. 그다음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시험장에서 개처거선 긴공본 이건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34회에 기출된 게 2011도 40720 하고요, 2020도 34070 요것이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현재는 행정소송 규칙에 우리 집행정지 관련돼서 확정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판례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행정소송 규칙에서 집행정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확정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대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의 지위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행정소송 관련돼서는 사실 가처분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쟁점 84번. 취소송의 심리 관련된 내용이죠.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될 소송 자료를 수집, 심리하는 절차를 바라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요건 심리 보통 하는데, 요건 심리에서 요건 심리를 그렇죠? 요건 심리를 했는데 이 요건을 불비했다. 요건을 불비하게 되면 각하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의 범위, 자, 불고불리 원칙, 그다음에 재량 문제, 재량권에 하려면 판단할 수 있다. 자,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있는데요. 불고불리 원칙이라 하면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범위 내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련된 심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27조에 돼 있습니다. 자, 심리의 원칙 관련돼서 당사주의, 직권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구술심리, 공개심리주의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권탐지주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의 주장, 증거 수집, 제출 책임을 법원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변론주의에 이제 대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판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 시험에서는 뭐 크게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쟁점 85 입증 책임. 이거는 뭐 결론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입증 책임 분배설, 뭐 예를 들면 법률 요건 분배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설 판례가 입증 책임 분배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뭐 법률 요건 분배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돼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그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마찬가지 입증 책임 분배설의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관의 성명 의무. 그래서 어떤 모순된 이런 내용이 있다, 결함이 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질문하거나 또는 보충함으로써 변론을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성명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쟁점 86분의 처분의 위법성 판단 부분이 시점이 있는데요. 결국 판례는 이제 판단 기준점은 이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거부 처분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건 번호 2014도 37122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쟁점 87번 취소의 판결의 종류 보면요. 우리가 이제 취소 판결, 그다음에 기각 판결이 있는데, 취소 판결은 이제 전부 취소 판결이 있고 일부 취소 판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각 판결에는 순수하게 청구가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 판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정 판결이라고 해서요. 사정 판결이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지만 부득이한 공공복리 때문에 기각하는 판결을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이제 인용 판결 중에서는 일부 취소 또는 전부 취소 판결 이렇게 해서 인용 판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각하, 기각, 인용, 그렇죠? 사정 중에서 인용 중에서는 전부 취소, 일부 취소.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이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35회에서 3번으로서 207페이지 일부 취소 판결이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자, 유사 문제로 과징금 처분과 관련돼서 제4조 1호는 이제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결국 일부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이제 판례 내용을 보면은 자, 기속행위 경우는 일부 취소 분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취소 가능하고, 재량의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가분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은 자, 일부 취소와 전부 취소 판결의 유형별 판례 검토해서 자, 가분성이 있는 경우에 일부 취소 판결을 허용한 판결해서 뭐 과세 처분이라든지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취소 판결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재량의 경우에 어떤 가분성 이런 거 가분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해서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210페이지 보면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전부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전부 취소, 이게 재량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과세 처분이지만 전부 취소 판결을 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유형별 검토해서 판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211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몇 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를 인정하는 판결, 즉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 판결은 금전 사건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취소를 부정한 판결, 대체로 이제 재량행위인데요.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이제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판결, 일부 취소를 부정한 판결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같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부 취소를 하여 처분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다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권력분리 원칙과 행정청의 판단권을 존중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지만 가분성과 특정성 여부에 따라 일부 취소 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취소 판결까지 보고요. 자, 넘겨보시면 자, 사정 판결이 있습니다. 사정 판결. 자,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취공각 해서 행정소송법 제28조 1항 한번 보시죠. 212페이지 암기장 보상법규 암기자 4판 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이 제1항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된다. 자, 3항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행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이유가요. 결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지만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소 소송 판결의 효력 관련돼서 자,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214페이지에서 자, 각하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집행정지 결정 여기서 기속력은 인용 판결하고 집행정지 결정에서 인정되고 있고요. 기판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각하는 이제 인정되지 않지만 기각 판결하고 인용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판력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판결의 효력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불가증력 많이 나오죠. 뭐 하자승계 같은 경우에 형식적 확정력 이거 이제 쟁점 91번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판력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동일한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와 이들 승계인은 전소의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에 반한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제 구속력을 말한다. 즉 분쟁의 반복 방지, 모순된 판결이죠. 모순된 판결, 재판의 통일성을 판결을 방지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기판력. 그 다음에 형성력. 자,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온다.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형성력. 그 다음에 기속력은 이제 우리가 절차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는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기속력 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하나씩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시험에 한 번씩 과거에 한 20년 전에 한 번씩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쟁점 90번. 자, 기판력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판력 좀 전에 읽어봤죠? 결국은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동일한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와 이들 승계인은 전소의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그렇죠?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판력의 범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취소성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객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교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217페이지. 자, 기판력과 이제 국가배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취소성의 유법과 국가배상의 유법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렇죠? 이렇게 대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쭉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기판력 긍정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기판력 부정설이 있는데, 자, 판례는 이제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은 제한적 긍정설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검토 보시면은요, 자,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배상에서 반드시 항고 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를 가지는 바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한적 긍정설 타당하다. 이게 뭐예요? 자, 인용인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고, 자, 기각 판결의 경우는 국가배상 소송의 위법성의 판단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근설이 타당하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될 게 인용 판결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 판결인 경우는 미치지 않는다. 이거 문구를 하나 더 넣으세요. 인용 판결인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고 이 문장 좀 넣어두시고요. 뭐 안 넣어도 내용적인 의미는 전달이 되긴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형성력 25의 2번 문제에 출제되어 있죠. 요게 오래전에 출제가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9조 적시를 하면 되는 거였죠. 자, 29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제2항 제1항 규정은 23조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또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준용한다. 형성력.
자,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즉 형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효력. 그래서 취소 소송의 목적 달성의 그 취지가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효, 그 다음에 소급효, 여기 특히 이제 대세효 이게 중요합니다. 제3자효. 자, 취소 판결의 취소의 효력, 즉 효력은 소송이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거를 우리가 대세적 효력이라고 하고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당의 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에 이제 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자, 기속력 관련돼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 판결들의 기속력입니다.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처를 기속한다. 제2항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의 하자 같은 거 나오면은 보통 기속력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또 잊어버렸을 건데 기속력 하면 절하 독치 시기 그쵸? 기속력 하면 내용 반복금지요, 원상회복 의무, 제처 의무 세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 뭐 자세히 쓰는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속력이라는 게 그냥 뭐다전 정도 물어보고 보통 절차의 하자에서 절하, 독치, 시기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죠. 반복금지요, 221페이지. 반원제. 그래서 취소판이 확정되면은 처분청이 관계행정처는 취소된 처분에 행한 과오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 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원상회복 의무. 취소판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 의해서 초래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진다. 그렇죠? 제처 의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기속력의 범위 관련된 거라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 등의 개개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만 미친다.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주 내다. 그렇죠? 자,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시점은 처분 시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접 강제는요. 우리 시험에 뭐 나온 바는 없는데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개념하고 요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입법론으로 음행 소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간접 강제 판결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행정소송법 제34조에 규율되어 있고 요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입법론으로 보면 간접강제는 우회적인 제도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무소송을 도입해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만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만전을 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제3자 소송 참가와 제3자 재심 청구. 그래서 확정 판결 있기 전 소송 참가, 확정 판결 이후 재심 청구. 재심 청구 그냥 읽어보시고요. 지금 우리 시험 나온 거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소송 참가입니다. 제3자 소송 참가. 그래서 제3자 이 취지 보시면 제3자의 소송 참가란 법원이 소송 결정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행정소송의 공정한 해결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정도 간략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제3자 재심 청구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무효등 확인소송 해서 자,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 우리가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서 우리 형성성 권리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확인 소송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무효등 확인서는 이제 보충성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226페이지 이게 이제 보충성 관련된 대법원 이제 전합적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217회 상단 판례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 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7도 6342 전업적 판결,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